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작성 예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에서 이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MySQL 워크벤치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인스턴스를 연결을 이제 하면은 로컬 서버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관리 화면이 나오고 스키마가 나오는데 스키마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안 떠 있고 not connected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나오면 여기에 이제 not connected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연결을 했는데 왜 연결이 안 돼 있지? 그래서 이제 관리자 화면에 이제 가서 스타트업 셧다운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스타트를 시켜주면 이제 스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팅이 되고 난 뒤 이제 스키마로 가면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테이블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에 이춘열 저자가 2010년 이후에 출판되어 있는 책을 이제 검색을 하겠다 하면 이제 가장 간단한 SQL문 구조죠. select 다음에 칼럼 이름을 쓰고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을 이렇게 명시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제일 기본적인 SQL 문장을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을 실행을 하려면 여기에 보면 SQL 플러스가 나와 있는 이 이제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SQL 화면이 이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이제 올려놓으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새로운 SQL 탭을 이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select 하면은 여기에 뭐 타이핑을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명령어 완성 화면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고, 그래서 book name 하고 그 다음에 price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from 우리가 테이블 이름이 book authors 그 다음에 이제 where 해서 저자가 author name이 이춘열이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출판 연도가 같거나 크기를 2010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때는 여기에 이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테이블에 오류가 나오면서 테이블에 이게 이제 메시지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키라.북오서스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소리죠? 여기 북오서 테이블이 이제 있는데 왜 사키라.북오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스키마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사키라가 선택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키라 안에는 테이블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전한 방법은 SQL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위에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라 하고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use에다가 만약 지금 book authors 테이블이 디저트 카페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이 디저트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SQL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저트 카페가 여기에 볼드 페이스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디저트 카페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선택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한 글씨체로 이제 강조체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화 조건을 이제 검색을 포함하는 SQL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author name이 이춘열, 오와 김인재.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경영 DB 관리론이 2번 나왔죠. 그럼 이게 왜 2번 나왔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author name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author name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SQL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이춘열인 저자가 이춘열인 글로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레코드가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화해서 author 김인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가 나와서 3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자 네임까지 포함하면 서로 다른 레코드가 3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자 네임을 보질 않고 책 이름하고 가격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자 네임이 없어지니까 책 이름하고 가격이 같은 레코드가 2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귀찮다, 깔끔하지 않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배웠던 것처럼 distinct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2개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저술한 책 이렇게 그 오화 조건을 그러니까 합집합이죠. 이춘열이라는 저자가 저술한 책의 집합. 그 다음에 김인재라는 저자가 저술한 책의 집합. 그걸 이제 오화를 하면 이제 합집합이 보이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교집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ND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강의 자료에서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에서 교집합에서 이미 했던 것처럼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북오서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모든 책들에 보면 이제 오스 네임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첫 번째 책에서 오스 네임이 이춘열이냐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 이제 참이 나오는 거죠. 근데 and 김인재냐 그러면 거짓이기 때문에 한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where 다음에 선택 조건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false, 거짓이 돼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형 연산자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인터섹트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SQL 문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오서네임이 김인재 해서 이 두 개를 인터섹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터섹트를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SQL 신텍스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섹트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관계형 연산자에서 배웠던 것처럼 select 하고 난 뒤 authorname이 이춘열하고 난 뒤 and 예를 들면 book name이 in 하고 난 뒤 select 뭐 이건 distinct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만 이 북네임만 찾아서 김인재인 저자가 김인재인 그런 책들을 찾아가지고 하면은 여기에서 저자가 이춘열인 책을 다 찾았고 그 책들의 북네임이 저자가 김인재인 책들 중에 하나이면 두 사람이 같이 저술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영 DB 관리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한 간단한 연산을 살펴봤고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한 이제 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디저트 메뉴가 8개, 9개네요. D0부터 DA까지 9개 이렇게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 대한 주문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 그럼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S1 메뉴에서는 S1 주문에서는 2개의 메뉴를 이제 주문했고 S2는 1개의 메뉴를 주문했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메뉴를 파는 가게에서 주문별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뭐 총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메뉴별로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뭐 잘 안 팔리는 메뉴들 그러니까 오늘 주문이 하나도 없거나 뭐 1개나 2개밖에 없는 것들 아니면 가격대별로 뭐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그런 이제 그 질의를 수행하는 그 SQL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의를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메뉴 테이블하고 주문 테이블을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렇게 합치는 작업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인을 하면 2개의 테이블이 1개의 테이블로 합쳐지는데 이런 조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상대방 테이블, 상대방 레코드를 찾아서 해당되는 레코드하고 이제 그 자기 레코드하고 합쳐져서 2개의 레코드가 합쳐져서 기다란 1개의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1 D02라는 레코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게 메뉴 아이디가 D0죠. 그럼 D0인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7개 칼럼을 가지는 이제 기다란 레코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S1 D11도 이렇게 돼서 이제 기다란 레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S3D11도 이렇게 합쳐져서 기다란 레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인을 하면은 조인 상대방이 있는 레코드들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D3하고 D4는 오늘 하나도 물건이 메뉴가 안 팔렸어요. D6하고 D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레코드들은 조인 결과 테이블에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코드들하고 조인할 상대방 레코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인을 하면 조인할 상대방이 있는 레코드들만 결과 테이블에 나타나고, 만약에 조인을 그러기 때문에 조인할 상대방이 없는 레코더들은 결과 테이블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인할 상대방이 있는 레코더들도 결과 테이블에 포함시키는 연산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아우터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그러니까 조인할 상대방이 있는 레코드만 표시되는 걸 이제 그냥 조인, 아우터 조인하고 또 구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너 조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보면 select, digit, order star, 그 다음에 digit, menu star, from digit, order, join, digit, menu. 그 다음에 using, 우리가 이제 메뉴 아이디가 두 테이블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에 콤마가 빠졌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 빨간 표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긴 테이블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조인 상대방이 없는 그런 디저트 메뉴들은 여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D0, D1, D2, D5, D8. 그럼 우리 회사의 메뉴, 지금 팔고 있는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5개만 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모든 메뉴가 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뉴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아우트 조인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모든 메뉴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는 것처럼 D3하고 D4는 이 메뉴를 주문한 오더가 없어도 나타나고, D6하고 D7도 이 메뉴를 주문한 오더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 값은 이제 null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면 상대방 레코더가 없는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데이터 검색을 할 때는 이너 조인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보통 조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조인할 상대방이 없는 레코드들도 찾아내서 그런 레코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별 금액을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주문별로 레코드들을
이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러면 주문별 금액을 하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주문별로 레코더들을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코더를 묶어서 S1 주문에서는 D0를 2개를 했고 D1을 1개 하면 2개 곱하기 4,900, 1개 곱하기 5,300 이렇게 주문별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2도 D2를 2개 했고, 그 다음에 S2도 D8을 이제 2개 했다. 그러면 이것도 서로 같이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묶어주는 관계형 연산자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걸 이제 그룹 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뭘로 묶어주느냐? 이제 오더 아이디니까 이렇게 우리가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이 경우에는 오더 아이디가 그 디저트 오더 테이블에만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테이블 이름을 먼저 쓰고 이렇게 디저트 오더 테이블 점 오더 아이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포함된 SQL에서는 셀렉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룹 바이를 한 그 그룹핑의 기준이 되는 칼럼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룹핑을 해서 무슨 값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 값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액을 계산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디저트 오더의 남바 수량 몇 개를 샀고, 그 다음에 디저트 메뉴에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걸 하면은 이제 하나의 개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개당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뉴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메뉴별, 여기 S1인 주문에서는 D0의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D1의 가격이 나오고, 따로따로 나오면 그것을 썸을 해주면, 이렇게 썸을 해주면 전체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예를 들면 그 전체 오더에서 한 뭐 금액이다 해서 오더만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앞에 as를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별 금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문별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널 값이 나오죠. 그 이유는 라이트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널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우트 조인을 하면 도리어 더 보기가 안 좋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우트 조인을 안 하고 그냥 조인 또는 뭐 이너 조인을 해서 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각 주문별로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총 판매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총 판매액이라는 건 뭐죠? 전체 레코드에 다 계산하니까 그룹 바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없으니까 앞에 그룹핑을 한 기준이 되는 칼럼도 셀렉트 문 다음에 포함될 게 없겠죠? 그럼 이것도 없애고 sum 해서 예를 들면 토탈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전체 그 해당되는 가게에서 오늘 팔린 토탈만이가 나오겠습니다.